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도로 위에는 대형 트럭들이 빠른 속도로 길을 지나갑니다.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면 커다란 소리는 물론 먼지 바람이 일기도 합니다. 저렇게 차가 그냥 다니면 먼지 흙간데 끼어지고 여기 쿵쿵 울려요. 네. 울린다고 여기가 울리더라고. 네. 여기 신호등도 없잖아. 사고 되게 몇 번 났어 여기서.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대기 오염뿐만이 아니죠. 석탄 화력 발전소에 필요한 자원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오가며 일으키는 피해 역시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입니다. 영흥 화력 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의 주민들처럼 대부도 주민들은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피해 요소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 요소도 많죠.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기 폐쇄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라 조기 폐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대부도 주민들과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사이에선 석탄 화력 발전소. 이 간극을 줄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현장 포착 사실은 에너지의 두 얼굴 화력 발전소 편. 지난 1부에서는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인천과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안산, 대부도의 영흥 화력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과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5km 이상 떨어진 대부도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인천시가 아닌 안산시에 속한 곳이죠. 하지만 이곳 주민들 역시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대부도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석탄 화력 조기 폐쇄 건강 편익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 우울증 피해 등을 예상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석탄 발전소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연간 최대 조기 사망 피해자가 29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일 뿐입니다. 대부도에 있는 피해라 함은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직접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석탄 야적장이랄지 석탄 회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또 석탄이 이동 시 운반 시에 배출되는 비산먼지랄지 소음, 그다음에 진동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가위 연구원은 대부도의 경우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대기 오염 이외에도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작진은 대부도를 찾아가기에 앞서 대부도 주민이기도 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김학수 대표에게 대부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도에 이제 포도밭이 많지 않습니까? 있는데 포도 그 비가린 비닐이 있어요. 그 비가린 비닐 위에 그러니까 정체모를 거무죽죽한 먼지가 쌓여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광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이제 종종 신고되고 영 화력 발전소 관련된 대형 차량이 있는데 소음은 물론이고 분진 피해 사례들이 자주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와 시화를 관통하는 그 특고압 소음전선로는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생각되고 시각 환경까지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수 대표는 대부도의 피해에 대해서 포도 농가의 피해, 영흥 화력 발전소를 드나드는 대형 차량과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얘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런 피해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대부도를 찾아갔습니다. 대부도에 도착하자 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제작진은 대부도 주민에게 대형 트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뭐 천둥치는 소리 정도가 나요. 야간에는 저 차가 지나가면 이런 집들은 거의 한 머리가 울릴 정도로 이렇게 시커멓게 나고 불면증의 현상도 많아요. 옛날 주택은 막 울어갖고 뭐 담이 금이 가고 막 이런 현상도 있었죠. 대부도 주민 김부열 씨는 대형 트럭으로 인한 소음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작진은 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주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큰 차가 25톤짜리 흑차로 막 실어나갈 때 막 우두두두두두 막 울리지. 큰 25톤짜리 소독시 다닌다라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나고 이제 불악 사람들이 막 그냥 데모다시피 반대하고 그러니까 물은 뿌리고 다니는데 그거를 일일이 누가 말해요. 저렇게 큰 차들이 갈 때는 막 그냥 우두두두두. 대부도 주민은 대형 트럭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먼지 피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이야기를 나눈 주민의 집 근처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간이로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평균 60dB를 넘는 소음, 순간 대형 차량이 지나가자 70dB를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소음도의 인체 영향표를 기준으로 보면 60dB부터는 수면 장애가 시작되고 70dB 이상은 정신 집중력 저하, 말초 혈관 수축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확한 측정값은 아니지만 이런 소음에 계속 시달리는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체감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대부도의 대형 트럭들은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에 필요한 자원을 싣거나 석탄재를 싣고 다시 나오는 차량들입니다. 대부도는 육로로 영흥도에 가는 유일한 길이죠.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 역시도 대형 트럭으로 인한 똑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반이요. 아주 되게 달릴 때는 말로도 할 수도 없어요. 저기 요 넘어가 받았는데 그 가려면은 한참 서서 기다려야 되고 또 때는 한 5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막. 뭐 사고 나시고 뭐 그런 뭐 주변에 계신 분도 있나요? 저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도 하나 죽고 많이 다치고. 위험하게 달리는 차들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일어났다는 주민의 말. 안산시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호소에 대부도 도로 곳곳에 50km 속도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트럭을 비롯해 길을 오가는 차량들 중 속도 제한을 지켜 운전하는 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제작진이 대부도를 찾은 날 실제로 제작진은 대형 트럭과 소형 차량이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작진은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파 우려도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철탑 주변에 한 500m 지점까지는 한 10,000원씩은 그 한전에서 지원을 해줘요. 전기요금을. 근데 그런 부분이 자기네가 그 전혀 피해가 없다면 안 해주겠죠. 근데 피해가 있는 걸 우리가 가압적으로 다 입증을 못하지만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부열 씨의 말처럼 아직까지 송전탑에 의한 전자파 피해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 또한 없어서 전국적으로 송전탑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탑과 철탑 사이에 보면 이제 전선이 12가닥이 나가는데요. 맨 그 가공선 맨 위에가 이제 이 항공기가 부딪히지 말라고요. 그 표시하는 그런 동그란 그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바람 불면 우는 소리가 엄청나고 오늘같이 바람 많이 분다면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잠 못 잘 정도가 됩니다. 또한 김부열 씨는
경관상의 문제와 함께 바람 부는 날 송전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 대부도 주민들. 대부도 주민들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9년 영흥화력발전소 측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 이후 주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상생협약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겪게 된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영흥화력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피해로는요, 그 영흥 발전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의해서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지 또 그 석탄 재반출을 위해서 대형 차량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 주요 도로 주변에 건물의 균열이나 소음, 또 그 대형 차량들이 과속에 따른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피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 이대구 사무국장은 영흥화력발전소를 드나드는 대형 트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대한 성과로 지난 2019년 9월 28일 대부동 주민들은 영흥발전본부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차량 운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자는 이대구 사무국장에게 상생협약 이후 마을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100대, 120대 정도의 그 대형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50% 정도가 축소가 되었고요. 그 축소된 만큼 지금은 어떤 해상 운송을 통해서 전환되었는데요. 향후 우리 비대위 입장에서는 그 점진적으로 그 해상 운송의 양을 더욱 늘릴 수 있게끔 계속 요구해 나가고 있고, 그 안산 시니어 클럽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환경 지킴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마을 안길과 해안가 청소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 농가의 그 하우스용 비닐과 어떤 포도 봉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년 인턴제 등이 그 협약 내용으로 체결되어져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대구 사무국장에 따르면 대형 차량의 통행량은 약 50% 이하로 줄었고 마을의 일자리 사업 또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생협약 내용들과 일자리 사업은 일부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동 전체에서 각 통별로 2~3명씩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보상안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도 주민들 간의 그 갈등을 가장 우려했었습니다. 우리 비대위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통해서 접수된 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추후에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모든 주민들이 겪는 일이지만 이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수혜를 받는 것은 일부 주민들입니다. 이대구 사무국장 역시 이에 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도 주민들 역시 영흥도 주민들처럼 영흥화력발전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그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상생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도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안산시 의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제작자는 안산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작자는 나정숙 위원장에게 대부도 주민들과 영흥화력발전소 간의 상생협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 10개 정도를 좀 설치해달라. 그리고 영흥도 주민들은 굉장히 그 복지관이라든지 주민 복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여하는데 우리 대부도 주민을 위해서 한 22억 원 정도 지원을 좀 해달라. 그 외에도 대형 차량에 대한 통행에 대해서 좀 외곽으로 좀 도로를 건설해 달라. 그리고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해서 공개하고 피해 배상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라. 그런 부분을 주장했는데 실제적으로 결론 난 거는 한 2년간 한 뭐 얼마 이렇게 지원해서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라 좀 그 작은 부분으로 협약이 그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나정숙 위원장은 이번 상생 협약의 아쉬운 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 가운데 주민 건강과 관련한 요구 사항들이 상생 협약에 있어 대부분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대부도 주민들이 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건강이 나쁜 거에 대한 기초 건강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화력발전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기자재 물이라든가 아까 석탄재가 대부도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의 문제를 저는 일단은 미세먼지 차원에서의 대책 그리고 아까 말한 건강 문제 그리고 이제 트럭에 대한 교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한 나정숙 위원장은 안산시와 안산시 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제작진은 안산시청의 환경정책과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영흥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방향으로 과속 CCTV도 달고 그 외에 이제 그 난리먼지 방지를 위해서 우리 관계 당원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시에 나가서 그것이 덮개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 점검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그런 것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환경정책과 신항식 과장은 영흥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대부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신호등을 하나 만들어다 이렇게 신호등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서 안산시에서 못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서서 보면은 뭐 비행기 날아놓은 이유도 아니에요. 비 타서 이렇게 저기 차가 천천히 다니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쌍쌍쌍쌍. 하지만 제작진이 대부도를 찾았을 때 본 수많은 차량은 50km의 속도 제한에 아랑곳 않고 길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만 이따금 설치돼 있을 뿐 위험하게 달리는 차들을 제지하기 위한 대책은 충분치 않아 보였습니다. 다니는 차량들이 50km를 지키는 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카메라가 몇 개 예. 있는지 저희가 봤더니 저희가 발견한 거는 영흥도 대부도 나오는 방향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작년에 마쳤고 아마 그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더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신항식 과장은 이번 상생 협약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발전소 관련 법에서는 이제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5km 한도 내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대부도는 아마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영흥도가 안산시 관내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 영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큰 한계이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범위에 대부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법안이 한 10km로 개정이 된다면 우리 대부동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도와 영흥도의 이 상생 발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대부동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영흥 발전소에서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법률적, 행정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인천을 비롯해 대부도, 경기도의 석탄 화력 발전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은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단체들의 주장처럼 2030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만이 해답인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사단법인 기후변화 솔루션의 한가희 연구원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 환경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작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석탄발전소 폐지, 신규 석탄발전소 불허, 기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석탄으로 만든 전기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천연가스가 국내에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서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 때는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사오거든요. 외부에서 전기를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만 늘려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소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유승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이 적어 석탄 화력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천연가스의 발전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부족. 두 번째, 외부에서 전기를 사올 수 없는 지형적 특성이라는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승훈 교수는 또한 앞으로 에너지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천연가스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 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국산화를 하고 또 연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력을 병행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지 그와 같은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로만 가면 우리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성장도 지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속도도 조절하는 그런 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승훈 교수는 발전 설비 국산화, 안정적인 연료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해 가며 에너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으로 에너지 생산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석탄과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늘리는 거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전환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그렇고 에너지 전환이 돈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래도 국민들이 하자 이러면 하는 거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과 국민 스스로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관리,
전기 소비량에 따라 알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적정한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 지금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 에너지의 두 얼굴, 화력발전소를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 오염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진 이점을 포기하기엔 현실적인 걸림돌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